이미 챗GPT의 실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학 자료를 분석하는 레포트, 논문, 심지어 창작의 영역인 소설까지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챗GPT가 바라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모습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로 했죠. 먼저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회 이슈 하나를 발굴해냅니다. 이 사회 이슈에 관해 챗GPT에게 6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과연 챗GPT는 우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의 부당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돌아가며 수만장의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뺨을 때려 수년 동안 보통 대학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와 같은 학술적인 자격 조건과 일정 기간 동안 대학 강의 경력과 연구 업적 등이 필요합니다. 대학 교수 진급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정한 1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경우 해당 대학에서 교수 진급을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교수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연구자라는 직업 들어본 적 있어? 연구자는 말 그대로 학문과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많은 연구자들이 장차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줄여서 정출연의 연구원이 되거나 대학 교수를 꿈꾸며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지. 그래, 대학원생과 대학 강사가 이 연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혹시 교수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 오래 공부한 사람, 박사학위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아? 그런데 사실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는 될 수 있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교수 자격에 박사학위는 존재하지 않거든. 이론적으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중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이 합쳐서 7년 이상만 되면 교수가 될 수 있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다들 교수가 되고 싶으면 당연하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거야. 보통 석사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에 마무리 짓거든. 여기까지는 과정이 나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박사 과정이야. 보통 여기서 5년에서 7년을 잡아먹어. 다 벌써 여기까지만 봐도 10년이 넘어가지. 이렇게 탈피를 기다리는 번데기처럼 겨우겨우 졸업해서 박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대체 몇 살에 교수가 될 수 있느냐? 2015년 기준 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연령은 43.6세야. 40세가 넘어야 교수 중에서도 가장 아래 직급이 조교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교수가 되기까지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대학에서 대학 강사로 채용되어 교육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대학 강사로서 연구 업적을 쌓습니다. 혹시 대학 강사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대학 강사는 강의료를 시간당으로 받거든. 2020년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 강의료는 시간당 86,200원, 사립대는 55,900원이야.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치면 한 달로 계산했을 때 꽤 될 것 같잖아. 그런데 막상 강사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 국립대는 2천만 원이 안 되고 사립대는 1,250만 원이 안 돼.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건 강사들의 강의 시수가 주당 6.2시간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야.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수업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학 강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바로 교수가 되는 것이다. 교수가 되려면 교육자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도 반드시 필요해. 사실 비중으로 따져보면 교육 경력보다 연구 실적이 더 중요하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이 연구 실적 점수를 가장 높게 배정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강사들은 생계와 교육 경력을 위한 강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인 연구도 함께 해야 하는 거야.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연구에는 저서, 번역물, 학회지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등이 있고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발표와 전시 등도 포함되고 있어. 돈 때문에 강의를 늘리면 가장 중요한 커리어 요소인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니 대학 강사의 연봉이 이렇게나 낮을 수밖에. 강사들은 교수 공채 모집에 붙기 전까지 이처럼 강의, 연구, 강의, 연구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해. 그런데 말이야, 항상 현실은 이상과 다르게 흘러가잖아? 시간 강사 강의료 갈취, 교수 논문 대필, 강사 성추행, 강의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대학 교수 갑질 사건들이 벌어졌을까? 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교의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전공 분야의 교수들과 학과장, 학교 측의 대표 멤버 등으로 구성되며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 임용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인 공개 채용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채용이지. 회사 입사할 때도 공채, 특채로 분리되잖아. 교수도 똑같아. 특별 채용은 국내외에서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실적이 탁월한 연구자를 교수로 임용하는 거야.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공개 채용은 학교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면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기초심사에서는 전공 적합도를 심사해. 전공심사에서는 학문적 우수성을 보고 교육능력심사에서는 공개 강의 등을 통해 발표 능력을 확인하는 편이야.
마지막 면접 과정에서는 교수로서의 인성을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어. 서류 심사부터 교육 능력 심사 과정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평가해. 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이 과정을 전부 통과하면 최종 면접에서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등과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심사위원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지점이지. 이건 심사 과정에서 시간 강사가 속한 학교의 교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시간 강사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놓고 상하관계 때문에 한 거래가 아니라는 각서를 쓰게 한 교수. 2년 동안 시간 강사들로부터 5,500여만 원의 강의료 일부를 갈취한 교수. 뇌물로 3억 원을 요구하고 1억 원을 먼저 받아낸 교수. 골프장에서 시간 강사를 수차례나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교수. 모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용 권한을 언급하며 갑질을 벌였다고 해. 대학 교수 채용에서 부당한 차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졸업학교나 전공의 차별. 2. 성별차별. 3. 연령차별. 4. 지역차별. 심사 과정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거나 여성 교원의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임용 시험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하지만 챗GPT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부당한 차별들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원자의 출신 학부를 보는 거야. 지원자의 최종 학력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어떤 학부를 졸업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자, 여기 교수가 되고 싶은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모두 기업대학의 교수 임용에 지원했지. A는 기업대학을 졸업하고 니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땄어. B는 니은대학을 졸업하고 기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땄지. 이 경우 누가 기업대학의 교수 임용에 합격할 것 같아? 맞아, 바로 A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독특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적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원자의 출신 학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 바로 교수의 기본권이야. 연세대에서 10년 이상을 강사로 활동했던 정보라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교수가 되는 방법은 우수한 연구 실적과 강의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닌 교수의 눈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정보라 작가는 SF와 환상문학을 쓰면서 교단에서 11년간 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해왔어. 그녀의 강의 평가는 5점 만점에 4.8점. 심지어 강사 생활을 이어가며 약 39편의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 4편을 쓰고 러시아 문학 번역일까지 했지. 하지만 교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던 정작가에게 돌아온 말은 소설 쓰는 것을 그만두고 연구에나 집중하라 라는 말이었어. 이미 40편이 넘는 논문을 썼는데도 말이야. 정보라 작가는 누구보다 논문 실적이 많았지만 결국 교수가 되지 못했어. 자신이 어떤 기준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인지 알고 싶어 학교에 문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알려줄 수 없다였지. 공식적인 채용 기준은 있으나 여전히 교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탓이 커. 교수 채용 심사 기준은 대학 교수가 가져야 할 학술적 역량, 교육적 역량,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강사와 대학원생들이 대학 교수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을 견뎌야 하는 것은 교수 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대학 내의 권력 구조, 교수와 강사 및 대학원생 간의 권력 대등성 문제, 그리고 대학에서의 성차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대학원 오지 마세요. 농담 아님. 진짜 제발 정말 교수들 기본 마인드가 내가 감히. 이런 말이 있어. 학부생은 교수에게 손님이지만 대학원생부터는 노예다. 이사 가는 날 이삿짐센터 대신 랩 석박사 부른 교수 밤 10시에 대전에 있는 석사에게 연락해서 인천공항에 아침 9시까지 가서 딸 마중 나가라는 교수. 연구실 도착하자마자 컵라면 물부터 끓여오라고 시키는 교수. 이렇게 교수가 부당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야.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성과, 시간 강사의 계약 유지, 채용 심사 등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지. 게다가 연구자의 길을 계속 걷게 되면 학계로 진출해야 하는데 교수가 가진 학계의 인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 한국에서는 누구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한 데다가 그 타이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교수 중심의 권력 집중화와 학계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아마 계속될 거야. 대학 교수의 갑질과 대학 강사, 대학원생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1. 제도적 개선. 대학 내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수진 평가, 채용 절차 등 교내 제도들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강사와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화와 상호이해. 대학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학 문화 개선.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대학 내부의 존중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습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 대학 강사와 대학원생들은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인프라만 제공하고 지도교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채로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일단 교수에게 집중화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해.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대학원의 경우 독립기관인 졸업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하거든. 그만큼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위해 교수의 부당한 갑질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출신 학부 위주의 채용을 더 지향하게 만드는 거야. 임용 과정에서 같은 학부 지원자만 뽑는 것이 논란이 되자 교수 임용 쿼터제란 것이 생겼어.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 단위별 채용 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2, 3분의 1하는 기준을 더 낮추는 거야.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같은 학교 학부생만 뽑는 행위는 조직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우려가 있거든. 학교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다양한 외부 인원을 영입할 필요가 있어 보여. 세 번째는 시간 강사의 임금을 생활이 유지 가능할 정도로 올려주고 직장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거야. 생계가 불안할수록 시간 강사에게 고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말 한마디는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질의 연구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직 문화를 지금보다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야. 마지막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익명의 평가위원을 두는 거야. 익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편견이나 해가 있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인 거지.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가, 질문과 판단이 적절했는가 등을 외부 평가위원이 확인함으로써 실력 위주의 채용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챗GPT와 함께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수 갑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분석해봤어. 결론을 세 줄로 정리해보자면 1. 교수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2. 대학은 이 사실을 방관하고 있다. 3. 교수의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대학원생과 시간 강사는 계속 놓일 것이다.